명함 한 장이 때로는 인격보다 더 무겁게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값비싼 정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낡은 점퍼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무심한 시선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때로는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낡은 종이박스 먼지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국내 굴지의 기술 재벌, 한광그룹의 숨막히는 상황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퀵서비스 기사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가장 위대한 SKY 출신 두뇌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미친 오만함일까요? 아니면 진실이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순간일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만약 30분 안에 당신이 이 엔진을 고친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은 한광그룹 10층 회의실 로비에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회의실은 순식간에 숨을 죽였고 책상을 두드리던 볼펜 소리, 키보드 타자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모두 멈춰 마치 누군가 시간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고급스러운 공간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색바랜 퀵서비스 조끼,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손에 들린 낡은 헬멧, 그리고 발을 움직일 때마다 작게 찍찍 소리를 내는 삼선 슬리퍼까지. 어울리지 않고 장소에 맞지 않으며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신동욱, 아침에는 주유할 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고 점심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불과 15분 전 고혜진 회장을 이 빌딩까지 태워다 준 가난한 퀵서비스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고혜진, 그 이름만으로도 한국 기술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한광그룹의 테크 마녀라 불리며 냉철하고 실리적이며 결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녀. 그런 그녀가 지금 언론이 이번 10년 중 가장 미친 짓이라 부를 법한 도발적인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동욱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반박도 포기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호기심에서 긴장감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구경거리로 여기던 시선들이 점차 진지해지며 동욱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내부 녹화 모드를 켰습니다. 누군가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라이브 방송을 켜며 속삭였습니다. 이거 블라인드 앱에 올리면 바로 찌라시 바이러스 터지는 거야. 방 뒤편에서 AI 센터장 권태성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믿겨지냐? 10분 전만 해도 안내 데스크에 오토바이 주차 어디냐고 물어보던 배달꾼 놈이 지금 엔지니어 팀 전체를 갈아치울 기세라니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조롱과 독설이 가득 차 있었죠. 고혜진은 지금 프로토타입 AI 엔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R&D 예산 450억 원이 투입되었고 명문 SKY 대학 출신 엔지니어 100여 명의 지성이 3년 동안 집약된 빛바랜 기계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엔진은 계속해서 진동 오류를 일으키며 시스템 부팅을 거부했고 하드웨어 팀부터 알고리즘 팀까지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습니다. 3일 뒤면 일본에서 전문가 조사단이 도착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오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룹뿐만 아니라 고혜진 자신의 명성 또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점검 중에 기계가 또다시 뻗어버리자 회의실은 서로 타들하는 고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파트는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 했고 보고서를 들이밀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그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신동욱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고혜진의 귀에는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녀는 획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가 웃깁니까? 동욱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계가 마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요. 회의실의 말다툼이 멈추더니 곧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계가 살려달라고? 그럼 당신이 의사라도 되나 보지? 아예 기술이사 시켜주지 그래요. 다른 엔지니어가 점잖은 척했지만 비꼬는 말투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오일이나 갈 줄 알지, 엔진을 수리할 줄은 아십니까? 신동욱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여 회장이 화를 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혜진은 오히려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만약 30분 안에 당신이 이 엔진을 고친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방에 있는 쓸모없는 학위 소지자들을 대신해 당신을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하죠. 몇몇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들어 깊고 평온한 검은 눈동자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혜진은 대답 대신 비서에게 눈짓의 녹과 카메라를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전에는 증거가 필요하고 모든 것은 투명해야 하니까요. 권태성 센터장이 속삭였습니다. 장난이 너무 지나치군.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고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동욱이 고칠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파산하기 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기술 직원들이 기계 주변을 비워주었습니다. 모두가 현실 세계에서 몽유병 환자의 공연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동욱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헬멧을 의자에 내려놓고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가갔습니다. 삼선 슬리퍼가 화강암 바닥에 끌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더 이상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 노련한 선배 엔지니어부터 갓 들어온 인턴까지 모두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방구석에 있던 전자전공 인턴 류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욱의 손이 엔진 커버에 닿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기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진동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점과 겹친다는 사실을 남몰래 기록해 두었지만 힘없는 인턴이라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백억 원짜리 기계 앞에 선 저 배달 기사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던 자기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동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기계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스템 연결 회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권태성이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룹의 1급 기밀 문서야. 당신은 권한이 없어. 고혜진이 손을 들어 말을 끊으며 시선은 동욱에게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보여줘요. 한 엔지니어가 마지못해 출력된 문서를 건넸습니다. 동욱은 고개 숙여받아 들고는 작게 감사를 표한 뒤 바닥에 앉아 도면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과 눈가의 잔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황함도 어수룩함도 없이 오직 숙련된 기술자의 집중력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아주 작은 디테일, 측정 단위가 밀리미터에서 인치로 잘못 표기된 부분에서 멈췄을 때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고 30분의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동욱은 한광그룹 10층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천장 조명은 그의 까무잡잡한 피부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이마의 땀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칠이 벗겨진 낡은 헬멧에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빛바랜 재킷과 발에 끌리는 삼선 슬리퍼,
이 모든 것이 그를 흰 셔츠와 짙은 넥타이, 반짝이는 금속 명찰을 단 사람들이 가득한 이 화려한 방 안에서 겉도는 먼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를 바라보며 퀵서비스, 아웃사이더, 장난, 희생양 같은 단어들로 수군거렸습니다.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빛바랜 기계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 쏟아지는 시선, 고개를 젓는 몸짓, 경멸 섞인 콧방귀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를 옛날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는 한때 경기과학고등학교 3학년 전체 수석이었고 전국 물리 올림피아드 2위를 차지했으며 유니스트 입학을 꿈꾸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국립대학 병원 근처의 허름한 쪽방촌은 그가 어머니의 링거줄을 지키며 밤을 지새우던 곳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빼먹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고 밤에는 병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에는 합격했지만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쌀을 살 돈조차 없는데 비싼 등록금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욱은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안산공단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산업장비 공장의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동욱은 기전반 노동자들의 낡은 기술 서적을 몰래 빌려 읽었습니다. 기계 밑에 숨어 도면을 읽고 전자회로를 분석하고 절단기와 포장기, 압축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강의실에 갈 때 동욱은 공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배울 때 동욱은 기계의 숨소리를 듣는 법, 오류 표시 등을 보는 법, 모터의 진동을 손바닥으로 느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위는 없었지만 기계와 함께 사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러 신동욱은 가전제품, 정수기, 낡은 냉장고를 수리하다가 좁은 고시원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퀵서비스 일을 하게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대기 모드의 붉은 램프처럼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그를 거리에서 이 수백억짜리 회의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맞은편에서 한광의 두뇌라 불리는 권태성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낀 채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들으라는 듯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배달꾼이 엔진 수리라. 대단하네. 몽키 스패너라도 챙겨왔는지 모르겠어.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이따가 롱노즈 플라이어 꺼내서 메인보드 쑤실지도 몰라. 밥솥 고치듯이 탕탕 두드리면 고쳐질 줄 아나 보지. 그만해. 고 회장님 지금 예민하셔. 장난 그만 쳐. 사실 홧김에 한 말 같은데 저 친구가 진짜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 불쌍하게도 30분 동안 조롱거리나 되겠군. 단 한 사람만 웃지 않았습니다.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던 전자과 인턴 류예진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간의 시스템 회로도와 테스트 데이터가 빼곡했습니다. 그녀가 몰래 수집한 데이터였습니다. 기계에 오류가 날 때마다 그녀는 남몰래 화면을 캡처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대로 독일 파트너사에서 온 업데이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업데이트 후 신호를 받을 때마다 반복되는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인턴일 뿐, 이 엄격한 계급 문화 속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간회의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권태성 센터장은 피식 웃으며 무시했었습니다. 넌 아직 피드백 회로도도 다 이해 못했잖아. 동욱이 시스템 설계도와 배선도를 요구했을 때 예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그와 마주쳤고 그녀는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모두가 이 장난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동욱은 조용히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강철 케이스 위에 손을 얹은 그는 긴장한 기색도 두려운 기색도 없이 그저 경청하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가 말했던 것처럼 살려달라고 외치는 기계와 대화라도 하듯이요. 한 엔지니어가 들릴 정도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만져서 뭐 하게? 주문이라도 외우나? 또다시 웃음이 터졌지만 동욱은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기계 위를 규칙적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평생 들어온 수천 가지 소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어링이 닳았을 때 모터가 떨리는 소리, 콘크리트 절단기가 합선될 때 나는 소리, 가멸 센서가 고장난 전기밥솥의 오류음. 그리고 지금 450억짜리 AI 엔진에서 나는 그르렁거리는 소리. 소프트웨어 오류음도 신호 간섭음도 아닌 규칙적으로 어긋나는 박자, 마치 부정맥 같은 소리였습니다. 동욱이 눈을 떴습니다. 지형 반환 센서 배선도 좀 주십시오. 측정 단위를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권태성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측정 단위? 이 엔진 단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당신이 AI 엔진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많이는 모릅니다. 하지만 신호가 돌아올 때마다 단위가 어긋나면 위상차로 누적된다는 건 압니다. 탁상 공론일 뿐이야.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 인터넷에서요. 동욱은 길게 대답하지 않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불확정 진동, 부팅 거부라는 붉은 글씨가 거친 숨소리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혜진은 여전히 메인 테이블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동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희망인지 도박인지 모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 아무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형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선풍기를 고치고 공장 바닥을 닦고 낡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가난한 남자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격 있는 자들만의 세상이라 믿었던 그곳에 이방인이 발을 들여놓은 첫 장이었습니다. 십증회의실은 마치 밀폐된 유리상자 같았고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방중앙 대형 스크린의 붉은 글씨는 사이렌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부 진동, 시스템 부팅 거부. 3개월 동안 AI, 기계, 자동화 팀의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한광의 황금빛 미래인 차세대 AI 엔진 모델을 고치기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고치려 할수록 오류는 복잡해졌고 바이러스처럼 숨어버렸습니다. 보고서는 두꺼워지고 차트는 복잡해졌지만 결론은 하나,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권태성 AI 센터장은 신호 피드백 장치 문제라고 했고, 기계팀은 프레임과 구동축은 완벽하다고 주장했으며, 센서팀은 제어 소프트웨어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고 각 팀은 자신들만의 논리 요새를 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침묵과 눈빛에서 이것이 소리 없는 전쟁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명성, 그리고 명문대 학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전체 시스템 연결도를 다시 점검하자고 제안했지만 권태성 센터장의 한마디에 묵살당했습니다. 각각의 조각도 최적화가 안 됐는데 전체와 같은 꿈 꾸지 마, 시스템 이론이나 다시 공부해. 그 말은 젊은이의 자존심을 찔렀고 모두가 자기 일만 하게 만들었으며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계 앞에 선 사람은 수석 엔지니어가 아니라 배달 직원이었습니다. 신동욱은 엔진 옆에 조용히 서서 빛바랜 케이스에 손가락을 대고 귀를 기울이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일반인은 느낄 수 없는 아주 미세하고 일그러진 소리, 엇박자의 진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땡볕 아래 실외기 밑에 누워 모터를 고치고 청각으로 로터 타는 소리와 밸브 새는 소리, 베어링 마모 소리를 구분해 온 사람에게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동욱이 눈을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세 기술 도면,
특히 기본 센서와 축진동 측정 시스템 부분을 봐야겠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권태성이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여긴 글로벌 기업의 고위 기술 회의실이야. 안산 길가 카센터가 아니라고. 국방부 A급 시스템 도면을 보겠다고? 그냥 축 피드백 단위랑 기본 센서만 보면 돼. 오류는 거기에 있을 테니까. 권태성은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숙여 거꾸로 동욱을 짓누르듯 갑질의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배달부 주제에 80명의 엔지니어가 석 달 동안 못 찾은 오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으며 몇몇은 의자에 기대 팔짱을 끼고 구경이나 하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석의 고혜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줘요. 틀리면 적어도 누가 진짜 틀렸는지 알 수 있겠지. 서류철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 동욱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볍게 목례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펼쳤습니다. 류예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표정이 연기나 두려움이 아니라 익숙한 흔적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임을 알아챘습니다. 동욱은 페이지를 넘기며 배선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17페이지에 이르러 그가 멈칫하더니 앞뒤로 2번 넘겨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도면 한 장을 들어 올려 오른쪽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측정 단위 규격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권태성이 설렁한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단위? 세상에, 인치랑 밀리미터? 고작 몇 밀리 차이로 수십 % 오류가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도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번의 회전 동안 누적되면 이 오차는 기준 진동폭을 이동시킵니다. 피드백 시스템이 잘못 읽어서 제어가 위상차를 일으키고 자가 진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혜진이 팔짱을 끼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계속해봐요. 문제는 하드웨어나 코드가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정의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밀리미터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짰는데 센서는 인치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는데 근본적인 확인을 안 하니 오류는 계속 쌓이고 패치를 할 때마다 더 꼬이는 거죠.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한 기계 엔지니어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1분 후 그가 고개를 들며 탄식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센서 배치 데이터는 인치였는데 이후 배치부터 밀리미터로 바뀌면서 시스템 동기화가 안 됐습니다. 권태성은 말문이 막혔고 얼굴은 뺨을 맞은 듯 붉어졌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팀에 대한 신뢰,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오만함이 무너졌습니다. 구석의 류예진은 가볍게 떨며 배낭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6번째 페이지에 연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난달 업데이트와 동시에 오류 발생. 단위 불일치 의심. 그녀는 보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달 점퍼를 입은 남자가 기계와 함께 산 직감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기 변수를 다시 조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주지. 권태성이 반박하려 했지만 혜진의 눈빛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동욱은 예지에게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계시죠?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갔습니다. 동욱은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변수를 다시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기술자 1명, 인턴 1명, 그리고 수백억짜리 기계. 판세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0층의 차가운 회의실 공기는 신동욱이 펜으로 난잡하게 메모된 도면을 들고 일어났을 때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수백 개의 시선 속에서 그는 침착하게 피드백 센서 설계도 하단의 작은 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인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밀리미터로 계산합니다. 이 오차가 진동 피드백 주기에 따라 누적되면 기본 신호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기계가 내부 진동 오류를 보고한 겁니다. 회의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의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3개월 동안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도 못 푼 문제에는 너무나 딱 들어맞는 답이었습니다. 권태성이 건조하고 짜증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른 청산 유순에 바니 하나 바꾼다고 수백억짜리 엔진이 고쳐져? 그럼 우린 뭐하러 5년 대학 다니고 10년 동안 엔지니어 했겠어? 동욱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끼는 미세한 오차가 방치되면 거대한 구멍을 만드는 법입니다. 회의 시작 후 처음으로 고혜진은 끼어들지도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날카로운 칼날 같으면서도 호기심과 기대를 담은 눈으로 동욱을 지켜보았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하게 해줘. 시작해. 동욱은 테이블 끝으로 돌아봤고 류예진은 이미 배터리가 방전되어 늘 충전기를 꽂아야 하는 낡은 노트북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욱에게 노트북을 밀어주었습니다. 원본 파일을 열어뒀어요. 새 변수만 입력하면 돼요. 동욱은 자리에 앉아 느리지만 확실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숨막히게 조용한 방 안에 타자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대형 화면의 숫자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불안정하게 얽혀있던 진동 주파수 대역이 부드럽고 정돈된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기계 엔지니어가 미간을 찌푸리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권태성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빛에서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놓친 것을 지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생각이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재부팅해. 고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낮고 단단한 명령이 아닌 카운트다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즉시 명령어를 입력했고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기계가 가볍게 진동하더니 짧은 구동음과 함께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숨을 참았고 몇몇은 속삭였습니다. 1분이 지났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나도 진동은 안정적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회의실 곳곳에서 놀라움 섞인 눈빛 교환과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차트 위 지그재그였던 진동 그래프는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안정됐어. 몇몇이 손뼉을 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였습니다. 동욱은 여전히 차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도 전기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 조명이 깜빡이더니 진동 화면이 요동치고 엔진에서 큰 소음이 나며 빨간 보조등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오류다. 전기 노이즈야. 사람들이 당황했고 오퍼레이터가 시스템을 끄려 하자 동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끄지 마요. 1분만 줘요. 그는 문가에 둔 배낭으로 달려가 뒤적거리더니 잡동사니 전선들이 담긴 작은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하이테크와는 거리가 먼 물건들이었습니다. 검은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긴 손바닥만한 장치에 DC 단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자작 노이즈 필터입니다. 시동 꺼도 블랙박스 계속 켜두려고 전압 유지할 때 쓰는 건데
동욱은 설명하며 장치를 센서보에 연결했습니다. 서두르느라 손이 떨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몇 초 뒤 기계의 진동이 잦아들고 빨간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안정화되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점차 커져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고혜진은 턱을 괜 채 잡동사니 장비와 뜻밖의 직감으로 시스템 전체를 구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권태성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동욱이 수리하던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아무도 동욱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단정 짓지는 못했지만 확실한 건 그는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신동욱은 뒤로 물러나 이마에 땀을 닦으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웃지도 거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가 고비를 넘긴 후 안도하는 기술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쇼는 끝났고 기계 소리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지 않아도 시스템 전체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술적 진리를 독점했다고 믿었던 오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은 무자격 배달원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낡은 노이즈 필터와 맹기로 원형 엔진을 구해낸 사람이었으니까요. 권태성은 서류 가방을 꽉 쥐고 표정 없는 얼굴로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폭로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혜진은 엔진으로 천천히 다가가 아직 온기가 남은 본체를 훑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우리의 침묵 때문에 그 오차가 너무 오래 존재했어요. 그녀는 신동욱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문제의 본질을 건드렸죠. 하지만 땜질 처방 이상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수첩을 꺼내 볼펜 잉크가 번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피드백 시스템과 각 분과 간 데이터 교차 검증 시스템의 초안입니다. 기계, 전자, AI가 서로를 감시하면 오차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망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그는 종이를 테이블에 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전 이걸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이고 자동화된 피드백망으로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누가 수리하든 개입하든 시스템은 흔적을 남기고 스스로 오류를 경고합니다. 누구도 입을 막을 수 없죠. 방 뒤쪽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우라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의 진실을 말하고 사내 권력 구조를 뒤흔들 제안을 한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류예지가 일어나 투명 파일에 묶인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 회장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건 원본 시스템 로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저장해 둔 건데 전력 변동 시 경고 기능을 끄는 코드가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인 채 머뭇거렸습니다. 승인자는 권태성 님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형광등 깜빡임만이 느껴졌습니다. 권태성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다가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거야. 예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류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로그예요. 관리자 권한 없이는 절대 시간을 조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의 권한을 가진 건 센터장님뿐이었고요. 고혜진이 다가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읽어 내려갔고 전력망 위상차 경고 해제 명령과 애드민 공의분해 승인 로그를 보자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일었고
근처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트북 뒤에 숨은 여직원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난 몇 달간 기계 고장이 아니라 사람이 은폐한 거였어? 신동욱은 권태성을 보지 않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도 기계가 침묵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고혜진은 서류를 탁자에 놓고 권태성을 쏘아보았습니다. 권 센터장, 할 말 있습니까? 권태성은 침묵하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계도 사람이 만든 건데 아무도 체크 안 하면 기계는 입 다무는 법이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 대답은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손그림 도면 옆으로 가서 번진 종이 위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라를 그린 겁니다. 기계가 서로를 점검하게 해서 오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가 되도록요. 그는 고혜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 제가 누군지 압니다. 전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가 당했던 그 침묵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고혜진은 바로 말하지 않고 손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엉성했지만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신호 흐름, 접근 권한 제어, 보안 포트 등의 기호는 연구팀의 기술 문서 못지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일 주저. 아우라가 사람 없이 교차 감시와 오류 탐지를 증명해 보이면 내부 시범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고 회장님, 시스템 자동 검증을 허용하면 과거 기록까지 다 까발려집니다. 언론이 알면 회사는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주주들이 용납 안 해요. 운영 데이터는 기밀인데 너무 깊이 건드리면 회사 전체가 터집니다. 고혜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모든 계약을 잃을 위기입니다. 3개월 동안 원인도 못 찾은 시스템 때문에요. 시도 안 하면 우린 다 잃습니다. 시도하면 적어도 살 기회는 생기죠. 그녀는 동욱을 보았습니다. 7일 안에 아우라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 믿음에 합당하다는 걸 증명하세요. 동욱은 즉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을 꺼내 도면 상단에 오러라고 적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목소리.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화선에 불을 붙인 자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발밑에 먼지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실 파이프를 가볍게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산 라인의 날카로운 소음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 속에 섞인 투박한 수작업 소리였습니다. 임시로 조립된 아우라 시스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동욱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땀으로 등이 젖은 채 전력 분배기에 진동 센서를 달고 있었습니다. 류예진은 옆에서 노트북을 들고 화면의 데이터 흐름을 쫓고 있었고, 경비원 오달수 씨는 빛바랜 청색 유니폼을 입은 채 고등 수학 문제를 풀듯 인상을 쓰며 볼펜으로 배선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청소 여사님 심옥자는 시스템 테스트 팀이 오기 전 기계 틈새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대학 졸업장도 없었지만 기계 앞에서 주눅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단순히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욱의 정신적 산물인 아우라는 시간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이 피드백 시스템은 전체 시설의 거의 모든 가동 데이터를 훑었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건 오류 그 자체가 아니라 은폐된 진실이었습니다. 43개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7개는 로그가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덮어쓰기 된 코드, 변경된 시간, 꺼져버린 경고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권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자 공의, 권태성, 동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예진은 조용히 오류로그를 USB에 담아 고예진에게 건넸습니다. 누군가의 결론도 필요 없었습니다. 기계가 그들을 대신해 말했으니까요. 그날 점심, 권태성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피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고예진은 그의 발자국 소리에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난의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눈빛과 침묵은 어떤 판결보다 무거웠습니다. 권태성은 사원증을 책상에 내려놓고 천천히 가슴에 배지를 뗐습니다. 그는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하고는 나갔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 뒤 전사 직원들에게 전체 회의 초대장이 발송되었습니다. 내용은 없고 제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먼지의 여정.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조명은 은은했으며 무대는 없었습니다. 오직 흰 분필로 누구도 영원히 먼지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적힌 큰 칠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회색 셔츠를 입은 고예진이 앞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결함이라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신뢰의 균열이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그녀는 잠시 멈췄고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조직 내 사람의 역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엔지니어 학위가 없으면 기계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 경비원은 지키기만 하고, 청소부는 받기만 하고, 기사는 시간 맞춰 운전만 해야 한다는 편견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말해야겠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 시스템을 구해냈습니다. 강당은 숙연해졌고, 몇몇은 신동욱이 오달수 경비원, 심옥자 여사님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는 뒤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예진은 두 번째 화이트보드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들어본 적 없거나 유니폼 명찰에서 스치듯 봤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먼지의 여정이라 부르는 특별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된 첫 12명입니다. 그녀는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먼지는 혼자 있을 때는 닦아내야 할 존재일 뿐이지만 올바른 장소, 올바른 빛, 올바른 타이밍에 놓이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 때 흔히 듣던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목이 메어오는 감정이 섞인 떨리는 박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안자가 기술위원회나 오랜 부서장들이 아니라 비웃음 당하던 배달기사, 야간 청소부, 정년 넘은 경비원, 그리고 너무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던 기술 보조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뒷줄에 앉아 있었고 동욱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조민호라는 젊은 엔지니어가 갑자기 뒤를 돌아 동욱을 한참 바라보더니 일어섰습니다. 그는 강당 중앙 통로를 걸어 동욱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전자과 엔지니어 조민호입니다. 당신에게 전문 지식이 없다고 무시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동욱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손을 내밀어 동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닿을 수 없을 것 같던 두 세계 사이의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당에 있던 누구도 그 순간이 아우라가 단순한 기계 점검 시스템을 넘어 조직 전체의 진정한 환골탈태가 되는 순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먼지라 불리던 사람들이 일어서서 증명하기 시작한 곳이 되었습니다. 먼지도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거대한 권력 조직이 허울을 벗어던지고 경청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메인 강당은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 행사는 보통 경영진이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K-팝 축하 공연도 없이 영상 클립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몇 달 전 지하실 CCTV에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거대한 엔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조소와 비아냥, 공기를 차갑게 가르는 경멸 어린 시선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폰으로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신동욱 씨입니다. 객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동욱이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기계가 아무 문제 없이 재가동되는 순간 멈췄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더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강당 전체가 일제히 기립해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도 동정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정과 미처 전하지 못한 사과만이 남았습니다. 고혜진이 대본 없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눈가는 촉촉했지만 시선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가 비웃음을 살 때 가만히 지켜만 봤던 사람입니다. 농담이라 여겨질 만한 말을 던지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전 직원 앞에서 신동욱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고혜진은 떨리지만 끊기지 않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 기계를 고치면 결혼하겠다고요. 그때는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말은 더 이상 내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출신만으로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 곳이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동욱이 앉아있는 앞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준비된 연설도 미사여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먼지였습니다. 수많은 편견 사이를 떠돌다 무시하는 시선들에 짓밟히던 먼지 한 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 사과해 주신, 함께 공부해 주신, 그리고 제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이 저를 제자리에 놓아주셔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 강당은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의 모든 말은 사족이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폭풍 같던 한 해를 씻어내는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신동욱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강당 끝에 앉아있는 작은 소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년은 두꺼운 도면 뭉치를 껴안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 소년이 조용히 다가와 도면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오토바이를 그렸는데 엔진을 어떻게 달아야 달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욱은 놀라서 소년을 보다가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아니? 아저씨도 옛날엔 뭘 어디다 붙여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아무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배웠단다. 그리고 아무도 아저씨를 위해 진실을 지켜주지 않아서 꺼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배운 거야.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기 전에 소녀는 다시 한번 그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시적인 동경이 아니라 막 피어오르는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먼지라 불리던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진실을 위해 일어설 때 그는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다른 조용한 꿈들을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영웅으로 추켜 세우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인생의 어떤 길에서든 우리가 진실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면 잘못된 결말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신동욱처럼 용기 내어 일어선다면
먼지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먼지의 여정이 남긴 여운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가장 큰 교훈은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겸손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작은 단위 오류 앞에서 실패했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존심과 학벌이라는 편견이 눈을 가려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동욱이나 인턴 예지 씨는 억압받아 안타까웠지만 환경 탓에 양심과 지혜를 잃지 않았기에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같은 묵묵한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매일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나사들입니다. 그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치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겉모습이나 스펙 때문에 저평가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인생 수업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